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조금 특별했다.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나만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은 사람과의 접촉으로 그 사람의 기억을 볼 수 있다. 처음엔 이 능력을 컨트롤하지 못해 길을 걷다 생기는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 끔찍한 기억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나의 기억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혼란을 주는 일 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능력이었다. 하지만 조금씩 성장을 하며 능력을 컨트롤하기 시작했고 나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특별수사관이 되었다. 나라의 한 명뿐인 귀한 인재였던 나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들을 하나씩 해결했고 그만큼 나는 명예와 부를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나는 평상시와 같이 기억을 들여다보았고 잠깐의 방심으로 나의 기억이 상대방에게 흘러가며 순간적인 발작과 함께 내가 기억을 들여다본 사람이 기억 속에 갇혀 깨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고 나는 한순간 내가 가진 모든 명예를 잃었으며 내 스스로도 누군가의 삶을 망쳤다는 생각에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매일 술로 하루하루 내 자신을 달래며 살아갔다.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지켜보던 내 친구는 나에게 일을 하나 소개시켜 주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언제까지? 몰라. 난 지금이 편해. 그만 정신 좀 차려. 벌써 1년도 넘었어. 그 사람이 범인이란 증거도 나왔고 어차피 법정 가면 사형 판결 나는 사건이었다고. 사형? 사형이라. 그래.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법을 집행했다는 거야. 한낱 개인이? 그런 게 아니라 고작 그런 인간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치지 말란 말이야. 가라. 그냥 가. 내가 아는 분이 너를 찾고 있어. 자기 아들이 여러 사건들과 관련돼 있는데 자세한 건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너가 기억을 읽어서 해결해달라는 부탁이 왔어. 자세한 건 여기 써 있으니까 생각 있으면 읽어봐. 이제 이런 모습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친구로서 부탁이다. 간다. 친구가 나가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잠에서 일어난 나는 친구가 놓고 간 서류를 열어보았다. 1번. 기억을 보기 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 기억이란 것은 변질이 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순간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바꿔 거짓된 것을 나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기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사전에 알아둬야 한다. 진실을 찾기 위해. 나는 서류를 살펴보고 주소를 찾아 의뢰인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뭐 좀 마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저는 그 아이의 친아빠가 아닙니다. 현재 제 아내의 전 남편이 그 아이의 친아빠이고, 친아빠는 오래전 사고로 인해 죽었습니다. 처음 사건은 제 아들이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들어간 후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 알 수 없었지만, 친구 2명이 마시는 음료에 약을 탔다고 하더군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일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지만, 그 후 학교를 나와 집에서 공부를 하게 했죠. 하지만 아들이 집에 오고 난 후 이상한 사고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계단에서 구르고 뾰족한 물건에 찔리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주변 지인들을 통해 당신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들을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다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부모가 있는 곳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저희의 영향이 없는 밖에서는 얼마나 더 큰 사건이 발생할지 저도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제가 아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나는 아들이 있다는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제 아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긴장을 놓지 마셔야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방문을 열고 그와 처음 마주하였다. 2번. 가벼운 대화로 경계를 풀어야 한다. 그의 방은 기괴한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자연스레 그 방을 구경하며 그에게 말을 하려는 순간, 앉아도 될까요? 그는 마치 내 생각을 읽는 듯 내게 말을 하였다. 이 말을 하려고 했죠? 앉으셔도 돼요. 반가워요. 제이라고 합니다. 그래. 반가워. 가볍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네. 난 제이에게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다. 이걸 보고 어떤 걸 느끼니? 그냥 재밌는 그림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 소시오패스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검사죠. 간단히 말하면 제가 미친놈인지 아닌지. 새아버지가 제 소개를 미친놈이라고 하나요? 전 미치지 않았어요. 미친 건 새아버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새아버지는 어머니의 재산을 갖고 싶어서 저를 시설 같은 곳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릴 적부터 봤거든요.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와 그 짓을 하는 걸. 제가 이 말을 어머니한테 하면 쫓겨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보낸 거고요. 못 믿겠으면 제 기억을 읽어보세요. 내가 기억을 볼 수 있다는 걸 알아? 뉴스랑 기사에서 봤어요. 기억을 보는 사람, 일명 마인드 컨트롤러.
그래. 그럼 너의 말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 마음을 편하게 갖고 눈을 잠시 감아. 금방 끝날 거야. 그렇게 나는 그의 기억을 처음 보게 되었다. 그의 어릴 적 기억, 새아버지의 외도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제이. 그리고 그런 제이를 보고 외도를 숨기려 폭력을 행사하는 새아빠의 모습. 이렇게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것은 위험하다 판단하여 나는 급하게 제이의 손을 놓았다. 제 말이 맞죠?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기억은 조작될 수 있으니까. 3번. 기억에 사로잡히지 마라. 첫 기억을 읽은 후 나는 혼란에 빠졌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는 다른 기억을 봤기 때문이다. 나는 이 혼란스러움을 멈추기 위해 다시 제이를 찾아갔다. 그리고 다른 사건들의 기억을 보기로 했다. 오늘은 너가 기숙사에서 생활했을 때 기억을 볼 거야. 제가 마실 거에 독을 탔다고 생각하는 장면이요? 맞아. 나는 그렇게 들었어. 전 독을 타지 않았어요. 독을 탄 건 제 친구예요. 친구? 그날 그 방 안에는 저와 독을 먹은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구? 제가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친해진 친구요. 그 친구는 왕따였어요. 물론 그 친구와 붙어 다니는 저 또한 그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했고요. 하지만 저는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았고 그 친구와도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저도 그 독을 먹을 뻔한 피해자예요. 운이 좋게 마시지 않았던 것뿐이죠. 알았어. 그럼 그 장면을 나한테 지금부터 보여주면 돼. 여기요. 제이는 당당하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제이의 기억 속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제이가 말한 그 친구를 볼 수 있었다. 제이가 기숙사 학교로 전학 간 시점이었다. 둘은 빠르게 친해졌고 그 둘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며 첫 번째 시험에서 제이가 1등을 한 후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공부로 인정을 받았고 그 모습을 보며 분노하는 친구의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제이가 말한 친구가 그 모습을 몰래 보고 있던 모습까지. 순간 나는 당황스러웠다. 나는 혼란에 빠졌고 재빨리 기억 속에서 나왔다. 봤죠? 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를 미친놈으로 몰아서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는 새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현실로 돌아와서도 혼란스러움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4번. 기억 속 사실과 거짓을 판단해야 한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내가 봤던 기억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큰 것부터 해서 작은 것까지 빠짐없이 되뇌었다.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기억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 바로 시간이다. 내가 기억 속에서 본 시간은 모두 5시였다. 자연스럽게 보여준 기억이라면 당연하게 시계가 전부 움직여 다른 시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본 시간들은 모두 5시에 멈춰 있었다. 나는 제이가 했던 모든 말들과 기억이 거짓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제이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의 집 앞에 도착하여 나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나는 문을 살짝 잡아당겼고 문은 잠기지 않은 상태로 열렸다. 집 안은 모든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조심스레 집으로 들어가 제이를 찾았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 나는 CC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 룸으로 향했고 화면을 보며 그를 찾고 있을 때 갑자기 모니터 룸의 문이 닫혔다. 아무리 열려고 해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집 안의 모든 카메라가 꺼지며 밖의 상황조차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모니터 룸에 갇혀 시간을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다. 나는 빠르게 밖으로 나갔고 다시 제이를 찾았다. 그때 내 발에 무엇인가 걸렸다. 시체였다. 제이의 새아빠. 그가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 5번. 기억을 본다는 것은 신의 선물일까? 신의 저주일까? 나는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혈흔이 묻은 내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언제 묻은진 모르겠지만 손과 옷에도 혈흔이 묻어있었다. 나는 제이가 범인이라 말했지만 현장에는 제이의 혈흔도 같이 발견되어 다른 경찰들은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나는 조사를 받으며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말하였고 그날 밤도 내가 기억에 거짓된 부분들을 따지기 위해 제이를 찾아갔다는 것 또한 모두 말하였다. 하지만 경찰들은 나의 말을 계속해서 의심했다. 나는 내 기억을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 그리고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남의 기억을 통해 많은 사건들을 해결했지만 내가 용의자가 된 사건에 내 기억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하니 해결할 수가 없구나. 항상 이 능력을 선물이라 생각했던 나는 처음으로 저주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나는 풀려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기억을 보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다. 시간이 흐르고 이름 모를 편지 한 통이 나의 집으로 날라왔다. 편지 속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유롭게 살고 있는 제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난 언제부터 제이에게 내 능력을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일까? 더 이상의 고민은 무의미했다.